넌파이의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타겟 배열 Y에 각각의 클래스들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살펴봤는데 0과 1과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같은 개수씩 있는 게 아니다. 약간씩 다른 비율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훈련셋과 검증셋 그리고 테스트셋을 나눌 때 이 비율, Y가 가지고 있는 0에서부터 9까지의 비율을 훈련셋과 검증셋, 테스트셋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눌 수 있도록 층화 추출, stratified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시면 되죠. X하고 Y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에 10,000개를 남겨둘게요. 그러니까 7만 개가 있으니까 6만 개는 훈련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00개는 그 테스트하는 용도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나눌 거기 때문에 시드를, 랜덤 스테이트를 줘서 난수 시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를 Y 비율을 유지하게끔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되고요. 엑스트레인 모양 어떻게 돼요? 모양 어떻게 돼야 돼요? 6만 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피처는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784개의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784 픽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어, 엑스테스트는, 엑스테스트는 10,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0,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00개의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각의 손글씨 이미지는 784개의 픽셀들을, 28 곱하기 28 픽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자,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훈련셋을 X트레인과 Y트레인을 훈련과 검증으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훈련셋을 XTR 조금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검증셋은 vel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YTR, Yvel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train test split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xtrain 그리고 ytrain을 주시면 되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6만 개가 있잖아요. 6만 개 중에서 그럼 남은 게 6만 개, 만 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테스트 사이즈를 여기서도 10,000개를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ratify 주셔야 되겠죠. Y 트레이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작은 훈련셋이에요. XTR이 작은 훈련셋인데 작은 훈련셋은 전체 7만 개 중에서 5만 개만 훈련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5만 개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증용으로 엑스벨 검증용으로 다시 10,000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시킬 때는 얘로 훈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검증 점수 계산할 때 요거 10,000개를 가지고 검증 점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선형 회계식을 먼저 만들죠.
선형회계식을 만들어서 그 선형회계식을 어디에, 무슨 함수에다 넣죠? 아셔야 돼요. 이진분류 같으면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주면, 그죠? 0과 1 사이의 값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0.5보다 크면 양성, 그다음 0.5보다 작으면 음성, 이런 식으로 이진분류가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클래스가 10개나 있죠.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하나로는 안 되고요. 무슨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지수를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의 아규먼트로 선형회계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선형회계식이 나오는 건가요? y는 상수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픽셀 곱하기 첫 번째 개수. 그다음에 두 번째 픽셀 곱하기 두 번째 개수. 이런 식으로 픽셀 몇 개 있어요? 78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x가 784번째 x까지 있겠죠? 여기 곱하기 w 783. 이런 선형회기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 선형회기식을 어디다 넣는다? 소프트 맥스 함수에다가 이 값을 넣어준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확률이 나오죠. 근데 확률이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형회기식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소프트맥스 1번이 필요하죠. 소프트맥스 함수 1번에 넣어줄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확률이 하나가 계산이 될 거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슷하게 선형회기식을 또 하나 만들어서 소프트맥스 함수 2번에다가 넣어줄 두 번째 선형회기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형회기식이 총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의 선형회기식이 총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우리 확률 몇 개 필요하죠? 숫자 0이 될 확률, 숫자 1이 될 확률, 숫자 2가 될 확률, 숫자 9가 될 확률까지 확률 10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맥스가 10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프트맥스가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개수들을 곱해주는 선형회계식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총 찾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784개니까 784 곱하기 10개면 7840개. 거기다가 개수가 10개가 있으니까 7850개. 7850개의 개수들을 찾아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개수들을 찾으면 선형 회계식이 10개가 나와요. 그 10개를 소프트맥스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10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의 값으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생각인 거예요. 어, 코드를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객체를 만든다, fit, 훈련시킨다, 프리딕트, 예측한다, 실제값하고 비교한다. 끝.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없으면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코드 자체는 한 줄 한 줄 한 줄이면 끝나는 코드들이에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동작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이따가 놔두고 요거 이따가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남겨둘게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네. 로지스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값을 먼저 다 사용해봐라. 이렇겠죠. 기본값을 사용해서 훈련 점수, 검증 점수를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그 다음에 해보자. 그러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값이 나올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거를 다 기본 값으로 쓸게요.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요거 랜덤 스테이트, 그 다음에 n jobs 요것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고 나면 훈련을 시킵니다. fit. 훈련을 시킬 때는 xtr만 쓰시면 돼요. 훈련 검증으로 나눴으니까. y는 ytr를 쓰시면 돼요. 이게 모델 훈련이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수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과정이 무엇을 하는 과정이다?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개수들? 이런 개수들. W0, W1, W2, W784 이런 개수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 이게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런 값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모델 훈련인 거예요. 자, 모델 훈련이 끝났잖아요. 모델 훈련이 끝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출력해보니까 전부 다 0밖에 없네요. 물론 안쪽에 점점점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죠? 쉐입 한번 볼까요? 쉐입.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왜 10개인지 그리고 784개인지. 이 모양을 보시면요. 행의 개수가 10개, 컬럼 개수가 784개라고 되어 있어요. 10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확률 몇 개를 계산해야 되죠? 클래스가 몇 개니까? 클래스가 10개니까. 0부터 9까지 10개니까.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10개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 확률 하나를 계산할 때마다 선형회기식이 하나가 필요하죠. 선형회기식을 만들 때 필요한 개수는 뭐의 개수만큼 같아요? 픽셀 개수만큼 같아요. 그죠? 피처의 개수만큼 같단 말이에요. 이미지 한 장당, 이미지 하나당 784개의 픽셀이 있었고, 각각의 픽셀에다가 곱해주는 개수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9가 될 확률까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10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7,840개의 개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인터셉트가 있죠. 숫자 몇 개일까요? 숫자 10개예요. 그죠? 5개, 5개니까 10개죠. 여기서도 이거 모양만 보시면요. 1차원 배열로 나오죠. 1차원 배열인데 10개짜리 1차원 배열이랑 나와요. 이것도 뭐의 개수랑 같을까요? 클래스가 10개니까 확률도 10개를 계산해야 된다.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다? 개수가 절편이 몇 개가 필요하다? 절편이 소프트맥스 1번에 넣어줄 절편이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맥스 2번에 넣어야 될 절편이 있어야 되죠. 소프트맥스 3번에 넣어야 될 절편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편이 인터셉트가 모두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1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훈련이란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사용할 선형회기식의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오차를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그 확률들이 나올 수 있게끔 최적의 개수들과 최적의 절편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훈련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예측값 찾을 수 있겠죠? 훈련셀 예측값 찾아볼까요? TR 프리드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X 트레인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죠? 얘가 훈련 셋 예측값들이에요. 훈련 셋 예측값 앞에서 10개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가 4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가 8이라고 예측을 했고 마지막 10번째 이미지는 0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tr이 가지고 있죠. 음, 이거는 실제 값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틀렸군요. 6을 뭐라고 예측한 거예요? 6을 4라고 예측한 거고요. 8은 8이라고 제대로 예측을 한 겁니다. 4는 4라고 예측을 했고요. 9는 9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몇 개 틀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네. 훈련셋 정확도를 보면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는 그 accuracy score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 훈련 셋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가 되겠죠. 93.5%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네요.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 하나도 튜닝하지 않았을 때 기본 파라미터들만 사용을 했을 때 훈련 셋에서는 93.576%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어, 어떤 값들이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TRCM이라고 할게요. TR은 트레인이라는 뜻이고요. CM은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여기에 실제값. 실제값은 YTR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측값. 예측값은 TR 프리드가 가지고 있죠. 이거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죠. 네, 그냥 보시는 것보다 어, 히트맵으로 그리시면 한눈에 파악하시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SNS 히트맵. 데이터는 TR, C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컬러 맵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 계열로 어노테이션을 써주도록 할게요. 주로. 그래서 plt.show.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여기 포맷, fmt, 포맷을 정수로 써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확도가 93%니까 대각선 쪽이 정답을 맞춘 거죠. 이쪽이 실제값인 거고요. 이쪽이 예측값이죠. 예측값.
그러니까 0이라고 제대로 예측한 게 4,804개. 그리고 여기는 틀린 것들. 0을 1이라고 예측하기도 했고, 0을 2라고 예측하기도 했고, 3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9라고 예측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손글씨 2를 1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5,495개. 그리고 2를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도 있고요. 2나 3, 4, 5, 6, 7, 8, 9로 잘못 예측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 대각선 쪽이 틀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정답 이쪽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정답을 맞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측이 틀린 샘플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잘 맞춘 거는 잘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정답을 맞춘 부분들은 그 크게 관심이 없고 그 틀린 부분들을 누가 더 많이 틀렸는가 이거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대각선의 아래쪽이나 대각선 위쪽에서 숫자가 큰 것들을 찾고 싶어요. 근데 대각선 쪽이 너무 진하죠, 색깔이. 대각선 쪽의 숫자들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14개가 틀렸든 그 다음에 뭐 한 개가 틀렸든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숫자가 제일 큰지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약간의 트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필량 결과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예측이 틀린 샘플들. 예측이 틀린 샘플들의 위치를 더 진한 색깔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행렬의 대각선을 0으로 세팅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어, 여기를 0이다. 여기를 0으로 해버리면 0이 숫자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는 numpy 배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numpy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numpy 함수 중에서 fill diagon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ill diagonal. 첫 번째는 배열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주시면 되고요. 0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전 매트릭스의 대각선을 0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얘는 저장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얘가 다이어고널을 0으로 채워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아마 변환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tr cm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리턴 값 저장 안 해도 돼요. 대각선이 전부 어떻게 돼버렸어요? 대각선이 전부 0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맞춘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임의로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임의로 0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히트맵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SNS 히트맵. 데이터는 TR, CM. 컬러 맵은 빨간색 계열로 애노테이션을
보여주는데 숫자를 표시하는 형식은 정수 타입으로 이런 뜻이에요. 정수 타입으로 스트레이트 슈.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보이던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진한 색깔들을 보시면 진한 색깔들을 보시면은요 어디가 많이 틀린 건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요게 여기가 제일 진하죠. 뭐 그 다음은 아마 요쯤이 끝진한 것 같죠. 그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숫자 3인데 뭘로 예측했다? 5라고 예측했다. 자, 숫자 3인 거하고요. 그죠? 숫자 5하고 비슷한가요? 그죠? 네. 아니에요? 아,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제일 많이 헷갈렸다는 얘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실제로는 3이라고 쓴 글자인데 5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거 찾아볼까요? 이제 색깔 진한 거 여기 딱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4인데 실제로는 4인데 뭐라고 예측했다? 9라고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4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랑 9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럼 만약에 이런 정확도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방법이요. 숫자 3에 대한 샘플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샘플들을 더 많이 훈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샘플들을 더 많이 훈련시키게끔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확도가 조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샘플들을 찾아서 더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방법은요? 늘려주는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에서 늘려주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죠?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세로 픽셀이 28픽셀, 그 다음에 가로 픽셀도 28픽셀이잖아요. 그죠? 어, 행이 28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컬럼이 28개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숫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숫자들이 있어서 뭐 여기가 숫자들이 클 거고, 그죠? 나머지는 숫자들이 작을 거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약간 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픽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쪽으로 한 칸씩 아니면 두 칸씩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여기가 비게 되잖아요. 비어있는 곳은 뭘로 채워버리고 0으로 채워버리고. 그러면은 이미지가 더 생기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틀린 샘플들만 찾아서 걔네들을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간씩 밀어주고 비어있는 픽셀에는 0으로 채워버리고. 뭐 이런 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였다면 얘를 요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어, 가로 쪽으로만 일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로 쪽으로도 일씩 움직이는 거예요. 뭐 1이나 2. 그러면 모양이 살짝 비틀어지겠죠. 이런 녀석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샘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녀석들을 포함시켜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틀린 샘플들을 더 많이 훈련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트릭들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틀렸느냐, 어디서 적게 틀렸느냐, 어디서 많이 틀렸느냐 이런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각선을 일부러 0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틀린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틀린 개수.
틀린 개수가 진한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보자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뭐, 검증셋에서 점수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검증셋 점수들을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틀린 훈련 셋 XTR이에요. XTR. 훈련 셋 샘플 100개를 시각화해 보세요. 예측이 틀린 것만 100개를 찾아서 예측이 틀린 것들 100개를 찾아서 그 100개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요것도 먼저
그리고 참고로 요거 그 훈련셋 점수 바로 밑에다가 검증셋 정확도도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훈련이 끝난 훈련된 모델에서는 93.5%의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에서는 92.5%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되지 않은 샘플들이죠. 어, 과대적 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점수,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과대적 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모델이긴 하지만 뭐 정확도가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쉬는 시간이 거의 됐군요. 요거 혹시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군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